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내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었다. 벽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울리며 어둠은 방 안을 서서히 삼키고 있었다. 엄마, 오늘 이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큰아들 민우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현관문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순간 숨이 막혀왔다.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민우야, 무슨 말이든 해라. 이제는 놀랄 일도 많지 않다. 그러나 목끝은 떨렸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자꾸만 꼬였다. 곧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딩동. 유난히 길고 묘한 울림이었다.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었다. 그 옆에는 며느리 순자가 팔짱을 낀 채 미소를 억지로 지었다. 어머니, 이분은 변호사예요. 오늘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순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깔렸지만 속엔 싸늘한 기운이 번져 있었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머릿속에서는 천둥 소리가 둔탁하게 울리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미친 듯이 흔들며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렸다. 마치 세상이 경고하는 듯했다. 손녀 지유가 잠에서 깨어 작은 발걸음을 끌며 나왔다. 할머니, 누가 왔어? 아이의 순진한 눈빛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때 민우가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유산 문제 이제는 정리해야 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순식간에 낮은 수군거림 같은 긴장감이 사방에 퍼졌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러나 눈물이 이미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지유가 속삭였다. 할머니, 왜 울어? 여러분,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내게 낯선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시작이라는 걸. 3일 뒤 아침 부엌창으로 햇살이 기울어 들어왔다. 나는 멍하니 국을 젓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다. 이번엔 순자 혼자였다. 밝게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묘하게 날카로웠다. 어머니, 실버타운을 알아봤어요. 새 건물에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조용하대요. 나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대꾸했다. 나는 아직 이 집을 떠날 마음이 없다. 내 목소리는 굳었지만 심장은 불안하게 떨렸다. 순자가 의자를 끌어앉으며 낮게 속삭였다. 어머니, 거기 들어가시면 관리도 편하고 상속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리돼요. 그녀는 설탕을 툭툭 부으며 차를 타는 척했지만 손끝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다. 순자야, 내가 왜 이렇게 서두르니? 아직 아버지 제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 순간 주전자물이 치익하고 끓어오르며 날카로운 증기를 내뿜었다. 내 마음속에도 서늘한 의심이 피어올랐다. 여러분, 그 아침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 제안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나를 올가매려는 덫일 수 있다는 것을. 로비에서 우리는 대기표를 받았다. 순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직접 보시면 마음이 바뀔 거예요. 나는 지유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섰다. 유리문을 열자 분수대 물줄기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멀리서 피아노 선율이 흘러왔고 복도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퍼져 있었다. 지유가 두 팔을 벌리며 외쳤다. 할머니, 여기서 살면 매일 놀 수 있겠다. 그 웃음소리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가이드 여자가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매주 음악회, 미술교실, 전용 의료실까지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달콤하게 흘렀다. 민우가 덧붙였다. 엄마, 이제 혼자 힘들게 살지 말고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나는 천천히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다. 미소 짓는 노인들의 사진, 눈부신 조명. 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그림자가 이상하게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여러분, 그 순간 나는 묘한 양가 감정을 느꼈다. 새 출발의 문이 열리는 듯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이 발끝을 붙잡고 있었다. 이틀 뒤 저녁 실버타운 식당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접시들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 섞인 대화가 흘러나왔다. 나는 국을 한 숟가락 떴다가 얼굴을 찌푸렸다. 비린내가 은근히 올라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직원이 서둘러 그릇을 치웠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속이 불편했다. 지유가 내 옆구리를 쿡 찔렀다. 할머니, 아까 저 직원이 뒤돌아서 욕했어요. 웃으면서요. 그 목소리는 또렷했고 아이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순간 손이 떨렸다. 순자는 손바닥을 내저으며 웃었다. 아이고, 애가 괜한 소리를 했나 보네요. 여긴 최고 시설이에요. 그러나 그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쪽 테이블에서는 노인이 약을 삼키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멀리서는 직원 둘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씩 웃고 있었다. 여러분,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곳의 공기에서 알 수 없는 이물감을 뚜렷이 느꼈다. 겉은 환하고 화려했지만 그 속엔 미세한 균열이 퍼지고 있었다. 그날 밤 복도 끝에서 쾅하고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순식간에 장내가 술렁이며 낮은 수군거림이 사방으로 번졌다. 사람 쓰러졌어요. 누군가 외쳤다. 나는 지유 손을 잡고 달려갔다. 바닥엔 노인 한 분이 의자 옆에 쓰러져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흡은 가늘었다. 구급차. 빨리 불러요.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관리자는 휴대폰을 들고도 우물쭈물했다. 잠시만요, 내부 절차가 있어서. 그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우가 달려와 목소리를 높였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절차예요? 순간 복도 전체가 숨죽이는 침묵에 잠겼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손목을 잡았다. 차갑고 힘없는 맥박이 겨우 느껴졌다. 내 귀엔 지우의 흐느낌이 파고들었다. 할머니, 저 할아버지 괜찮을까? 그때 깨달았다. 여기는 화려한 낙원이 아니라 작은 금이 벌써 번져있는 위태로운 집이었다. 며칠 뒤 오후 순자가 외출한 틈을 탔다. 나는 가만히 그녀 방 서랍을 열었다.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봉투 속에는 두툼한 서류와 영수증이 들어 있었다. 맨 위에는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가 적혀 있었다. 내 이름이 선명히 박혀 있었고 옆엔 낯선 서명이 굵게 찍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자야, 계약 다 됐지? 이제 어머니 것도 정리만 하면 돼.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 귀엔 그 낮은 속삭임이 너무도 선명하게 울렸다. 숨을 고르고 종이를 더 넘겼다. 상속재산관리 권한이양이라는 글씨가 붉은 도장과 함께 박혀 있었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순자가 다시 들어오기 전에 나는 서둘러 봉투를 원래 자리에 넣었다. 그러나 눈앞의 활자가 아직도 시야를 파고들었다. 여러분, 그날 나는 확신했다.
내가 단순히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철저히 계획된 덫 속에 서 있다는 것을. 손녀 지우의 생일날 나는 작은 케이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초에 불을 켜자 불빛이 흔들리며 방 안을 따뜻하게 비췄다. 나는 시계를 자꾸만 바라봤다. 민우도 순자도 오지 않았다. 할머니, 아빠 언제 와? 지우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곧 올 거야. 일이 좀 늦어지나 보지. 그러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다. 촛불이 반쯤 녹을 때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지우가 혼자 두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빌더니 불을 후마이너스 불어 껐다. 그 순간 작은 바람 소리가 방 안을 스치며 내 눈가를 시리게 만들었다. 할머니, 우리 둘이서도 괜찮아. 맞지? 아이가 밝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린 마음의 쓸쓸함을 감추고 있었다. 나는 케이크 칼을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 우리 둘이 충분하지. 그러나 그날 밤 베개를 적시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그때 나는 알았다. 가장 소중한 날조차 외면당할 때 가족의 그림자는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새벽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창밖에서 바람이 흔들리며 창문이 덜컥거렸다. 내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낯설게 단단해져 있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선택은 내 것이다. 존엄은 지켜야 한다. 말이 입술을 떠나자 방 안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 순간 지우가 졸린 눈을 비비며 방에 들어왔다. 할머니, 왜 혼자 얘기해? 나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속삭였다. 괜찮아. 우리 이제부터 지켜낼 거야. 책상 위엔 오래된 공책이 놓여 있었다. 나는 빈 페이지를 펼쳐 첫 줄에 적었다. 증거 수집 시작. 볼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순자와 민우가 더 이상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두지 않으리라.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 존엄은 내가 지킨다. 여러분, 그날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뜨거운 불길 같은 용기를 더 크게 느꼈다. 나는 작은 가방 속에 휴대폰과 공책을 챙겼다. 불 꺼진 복도를 조심스레 걸을 때 발소리가 길게 메아리쳤다. 먼저 식당 뒤 창고에서 낡은 장부를 발견했다. 영수증 더미가 구겨진 채 끼워져 있었다. 나는 휴대폰으로 하나하나 찍으며 중얼거렸다. 이것도 증거다. 다음 날 관리 사무실 앞을 지날 때 문틈으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순자야, 계약금 들어왔어. 이제 어머니만 넘어오면 돼. 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손을 떨며 녹음 버튼을 눌렀다. 밤마다 공책에 기록을 이어갔다. 계약서 위조 정황, 관리인과 순자 대화, 장부 영수증. 볼펜이 긁히는 소리는 점점 단단한 각오로 변했다. 지우가 내 옆에서 물었다. 할머니, 뭐 적는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란다. 여러분, 그 며칠 동안 나는 두려움보다 지묘한 힘에 이끌려 있었다. 존엄을 지키기 위해, 삶을 되찾기 위해. 마을회관 회의실 낡은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테이블 위에는 종이컵과 차가운 물병이 놓여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증거 봉투를 꺼냈다. 여기 다 들어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순자가 비웃듯 말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나는 그녀 말을 끊었다. 녹음도 있다. 내가 직접 말한 목소리 여기 담겨 있다.
순간 방 안이 숨죽이는 침묵에 휩싸였다. 민우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엄마, 그걸 어디서 얻은 거예요? 나는 눈을 마주치며 차갑게 대답했다.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 몇이 웅성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저런 일까지 벌이다니. 낮은 수군거림이 사방으로 번졌다. 순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끝은 파르르 떨렸다. 나는 봉투를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다. 이제는 선택할 차례다. 나를 속일 건지 아니면 인정할 건지. 여러분,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불덩이처럼 모두 앞에 드러났다는 것을. 며칠 뒤 나는 조용히 실버타운을 떠났다. 새벽 안개가 도로를 덮었고 캐리어 바퀴가 돌 바닥을 긁으며 덜컥거렸다. 지유가 내 옆에서 속삭였다. 할머니, 우리 이제 어디가? 나는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새 집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도착한 곳은 작은 전셋방이었다. 낡은 벽지는 희미했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뜻했다. 나는 짐을 풀며 중얼거렸다. 이곳이면 돼. 자유면 충분하다. 며칠 후 동네 복지관을 찾았다. 합창단 연습실에서 노랫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어서 오세요. 같이 노래해요. 낯선 사람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조심스레 목소리를 보탰다. 오랜만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살아 움직였다. 지유가 밝게 웃었다. 할머니, 우리 진짜 새로 시작했네. 여러분,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작은 집이어도 내 선택으로 세운 삶은 가장 큰 승리라는 것을. 몇 달 뒤 나는 시니어 권익 모임에 나가게 되었다. 강당 안엔 수십 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고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사회자가 외쳤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순간 박수 소리가 벽을 울렸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맑았다. 저는 한때 모든 걸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엄은 지켜져야 합니다. 앞줄에 앉은 노인이 눈시울을 훔쳤다. 뒤에서 누군가 크게 외쳤다. 맞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순간 강당은 뜨거운 기운으로 가득 찼다. 지유가 내 옆에서 손을 흔들며 웃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용감하다. 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거야. 끝까지.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앞으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